네,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알아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폭력의 의미를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데 특히 오늘의 주제에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언급드린 이유는 피해를 당한 경우 물론 이제 학생이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 폭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학교 폭력의 정의 여기에 해당하는지 즉 상대 학생이 자녀에게 한 행동이 여기에 어느 한 행동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제 학교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게 만약에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거를 여기에 학교 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학교 폭력 전담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 폭력에 해당하면 어떻게 뭐 신고가 가능한지 뭐 이런 거를 문의를 하시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혹여나 뭐 그런 걸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변호사님이랑 만약에 뭐 변호사님 도움 받는 경우 변호사님께도 여쭤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피해 학생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에 가해 학생을 신고하면서 학생 확인서에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학생 확인서에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가해 학생과 이전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가해 학생으로부터 어떤 학교 폭력을 당했는지, 이후 가해 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명확하게 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앞서 언급한 학교폭력 당시 상황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학교폭력에 우선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고 나아가서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그 사안 조사를 하는데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실관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조치를 내릴 때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요 기준을 각 점수로 매겨가지고 0점에서부터 4점까지 매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제 그 말 그대로 회의를 해서 점수를 종합한 점수를 가지고 이제 조치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당했던 그다음에 이제 고의성, 그다음에 뭐 악의적으로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심각성, 뭐 아니면 뭐 도구를 사용했다 뭐 이런 것도 주장을 하면서 뭐 심각성, 그다음에 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뭐 화해 정도 반성 정도는 이제 사과를 받은 사실 없다, 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거 좀 주장하면 되겠죠. 이거 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는 뭐 심각성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 즉 말 그대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결과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뭐 마무리를 하자면
예, 최근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뭐 보통은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나 혹은 법률적인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가 안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 학생이 학교 잘못을 했으면 그런 어떤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는 것을 피해 학생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런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누누이 언급하지만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료를 다 수집하거나 뭐 물론 이제 학교 내에서 권한 있는 범위 내에서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게 되지만 그거 갖다가 사실이 안 밝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해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게 그런 자료가 어떤적인 법률적 주장을 하는 건지도 좀 정확하게 언급하고 이럼으로써 이제 말 그대로 원하는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피해 학생도 원하는 조치를 받고 가해 학생도 원하는 조치를 받게 하는 겁니다. 피해 학생 조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피해 학생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경우에도 조치가 내려집니다. 뭐 그건 당연히 뭐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잘못이 있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그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받았을 피해를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기 위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피해 학생도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그다음에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서 언급한 거를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님 도움 받을 필요가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려면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 폭력 전문으로 인정해 주신 변호사님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엔드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다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엔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